윤장서 이택준의 주간 차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KT와 네. GS 칼텍스. 뭐 하나씩 따라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오늘은 그렇죠. 그래서 KT 자소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서류 전형은 거의 끝나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녹화 방송을 하는 게 그 4월 5일 신목일 목요일인데요. 이제 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서류 전형 합격 발표가 났고 그다음에 8일 날, 일요일 날 그 인적성 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인적성 대비를 차차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그동안 저희가 자소서 방송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 자소서 문항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거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KT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는 이번에 인턴하고 공채, 그러니까 인턴하고 이제 신입사원이죠. 네. 신입사원하고 뭐 석박사 채용까지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이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논문이나 연구 경력 같은 걸 써야 되는 게 이제 추가로 있는데 그 인턴이랑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 인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 졸업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졸업을 해야 네. 가능할 거고 또 이제 지원 직무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4개 직무, 뭐 경영 전략,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이렇게 4개 직무에 한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은 뭐 채용 규모도 더 클 거고 그리고 전 직무에 대해서 채용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본인의 전공이나 그런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우대 전공 이런 것들도 이제 표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 그리고 이제 전공에 맞춰서 인턴을 지원할 것인지 네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9일 월요일 2시까지 그 서류 마감이니까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이 5월 2일 날 수요일 날 발표가 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기업들 보면 네. 언제 그래도 발표가 난다 이런 걸 좀 명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인적성도 언제 본다라는 걸 명시하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공지를 잘 안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친절해진 것 같아요. 5월 그렇죠? 중순 네. 이랬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그 토요일 날 어린이날 우리는 뭐 어린이 아니니까 그쵸, 네. 그래서 어린이날 인적성 검사를 보고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가지고 대체 휴무 쉬는 거 아세요? 5월 7일 날. 5월 7일 날. 휴무는 이런 또 거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면접은 5월 중에서 5월 중순에서 말 요 사이에 이제 본다고 하니까 아마 인적성 평가 끝나고 이제 개별 통지돼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뭐 이제 서류가 거의 끝나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4월 중순까지 서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적성하고 면접을 좀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KT 스타 오디션 네, 을 네. 매년 진행하는데 그것도 이제 3월 말까지 종료가 되고 네. 이미 사실 지금 이제 오디션 중이라고 해요. 근데 네. 거기에서 불합격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번 인턴 공채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개 항목인데요. 4개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 글자 수인 것 같아요. 네네. 700자, 800자니까요. 예, 예.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회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 입사 지원 동기랑 중장기적 목표. 포부까지 같이 포부까지. 700자. 네네네. 뭐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네네.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지원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지원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동기가 필요할 거고 그 회사에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제 입사와 포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네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그 입사 지원 동기 얘기를 할 때 그 회사를 좀 명확히 잘 이해하고 그래서 회사의 사업 현황이라던가 주요 활동 같은 걸 직무하고 연계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그 잡코리아 TV에서 저하고 이제 우리 이쌤은 자소서 중심으로 하지만 그 김다희 선생님이 또
그 기업 분석을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별로 현황이나 또 그쪽 관련된 산업의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김나연 선생님이 KT를 분석을 하시나? 그걸 오늘 모르겠네. 오후에 방송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네. 촬영하시는데 KT 하시나요? 네. KT 좀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서로 그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우리가 하는 자소서 내용에 맞네요. 기업 분석을 좀 해달라고. 네네네. 이 쌤이 연락을 하셔서 좀 네. 요청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 현황 자료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KT에서 뽑고 있는 채용 분야들이 보면 네. 그 경영 그 지원 쪽하고 네.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그쪽이라서 이제 이쪽에 또 직무들 많이 뽑아요. 그래서 상경 계열 친구들이 좀 유리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 이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통신 시장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지만 네. 경영 지원 파트에서도 뭐 영업이나 뭐 마케팅 파트에서는 뭐 고객의 요구 사항 위주로 네네. 아마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재무나 회계팀 같은 경우는 통신 산업에서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장 현황 뭐 이런 거를 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법무팀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인사 이쪽에서는 네네. 그 회사의 운영 관련된 부분으로 뭐 법률적인 부분이나 또 노사 문제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좀 현황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입사 지원 동기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T의 뭐 사업 현황을 저도 잠깐 보고 왔는데 일단은 유선통신이랑 뭐 IPTV 그렇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무선통신 사업만은 이제 SK텔레콤 네네. 다음으로 되게 되는데 그래서 KT의 장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SKT와 이제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 본다면 이게 역사가 더 깊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그 인프라가 네. SKT보다도 훨씬 더 굳건하게 이제 굉장히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큰 사업들 그 세 개를 제외하고도 이제 다른 플랫폼 사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KT 뭐만 검색해도 최근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래서 예, 예. 그런 최근에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해서도 안다라고 하면 네네. 여러분들이 좀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글자 수 제한이 700자인데 네. 지금 입사 지원 동기하고 이제 포부를 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저희가 뭐 그 전에도 이런 방송하면서 미로한테 많이 강조했던 게 동기보다는 그러니까 포부보다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네.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쓰라고 하면 이제 동기에 좀 집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좀 특이하게 중장기적 목표를 쓰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회사에 입사해서 보통 그 뭐라고 할까 퇴사까지 네네. 그 근속 연수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 입사 후 한 7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그 실무자 대리나 과장급 정도가 됐을 때 자기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 정도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되면 한 차부장 정도 되니까 그런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의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던가 뭐 새로운 뭐 그 프로세스 구축이라던가 뭐 이런 형태의 목표를 제시하시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쓰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대 3 정도 그러니까 네네. 입사 지원 동기를 한 400자 그다음에 포부를 두 개로 분리해서 한 300자 정도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입사 포부를 쓸 때, 그러니까 요즘 대기업들에서 이제 순환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엔지니어들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네. 네트워크 쪽으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하더라도 네. 이제 뭐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뭐 이제 개발 쪽이나 아니면 그쵸. 그런 이제 그 전략기획 쪽이나 네네. 그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써서 뭐 네. 장기적으로는 그쵸. 관리자가 되는 네네. 그런 프로세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사실은 요 얘기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일단 이 기본적으로 지원서에는 저는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항목이 좀 짧게 써줘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네. 전문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그 입사 포부를 좀 써도 네네. 저는 좀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오히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정말 KT의 사람이 되겠다. 뭐 네네. KT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관리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쌤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순환 근무하니까 뭐 IT 쪽에 있다가도 나중에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갈 수도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나중에 글로 가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네네. 실제 기업들이 서로 부서별로 코워크하고 협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개발자라
쪽에 지원한다 만약에 가정했을 때 네. 특히 이제 그 지금 경영 쪽에 그러니까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보면 마케팅 영업 기획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전체 그 영업 전략이나 이런 쪽을 수립하는 부서인데 지금 보니까 네. B2C하고 B2B를 다 아우르는 이제 부서라고 볼 수 있고 영업 마케팅 지금 채용 분야에 보면 비즈 영업 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B2B 영업이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주는 네. 그런 영업 활동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약간 뉘앙스를 풍기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나중에 이거 하겠다가 아니고 IT 그 솔루션 개발자 입장에서 그 기업들의 어떤 현황 그 IT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뭐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하고 뭐 코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어필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쪽으로 내가 그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렇게 약간 선회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내가 입사해서 앞으로 이런 목표를 물론 써줘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이 바탕이 돼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목표를 세워버리면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쵸. 거니까 굉장히 네네.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그 경험을 네. 바탕으로 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장기 목표라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을 얼마나 잘 보고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 또 예측할 수 있고 기획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통신 시장의 현황도 잘 이해하시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통신 시장이 어떻게 나갈 거라는 걸 좀 그 통찰력 있게 얘기를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고 네네.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중장기 전략 작성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죠. 네, 이번은 그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 그리고 경험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쓰는 항목인데,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네. 700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조금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뭐 성공이나 실패든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던 어떻게 뭘 얻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능력 본인의 역량이 뭐 예를 들면 대인관계든 조직 정리력이든 어떤 역량을 좀 키우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 좀 써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셔야겠죠. 예, 그리고 뭐 도전적 어떤 도전 정신을 물어보는 스토리텔링 문항은 정말 많이 다른 기업들도 항상 그 등장하는 그런 문항이고 그동안 저희가 좀 많이 익숙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성공 혹은 실패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부담을 좀 많이 갖는 편이더라고요. 실제로 첨삭하고 하다 보면. 네네. 그래서 몇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실패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실수.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공 혹은 실패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를 쓰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써야 되는데 성공 또는 실패니까 당연히 성공 중심으로 쓸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실패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잘 다루진 않는데 솔직히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뭐 과제를 하거나 무슨 일을 수행하거나 했을 때 그 처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맡아서 했던 일 중에 실수를 통해서 일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까 이쌤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잘못된 부분이나 실패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뭐다라는 걸 얘기하되 그걸 꼭 그 개선하고 네. 해결했던 거를 네.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번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3번도 볼게요. 3번을 보면 공동의 목표 달성, 협업이죠. 네, 협업, 그렇죠. 협업 경험을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 해당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협업이라고 단순히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되게 자기소개 항목들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 팀 단위로 했던 일을 쓰지만 이 안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리더가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네, 그렇죠? 네. 요즘은 리더라고 워낙들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리더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했던 역할들은 이거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뭐 팀의 그런 뭐 좋은 결과가 됐든 뭐 결과가 중요하진 않은 거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본인이 어떤 걸 했다라고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목표,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 팀이 했던 역할에
에서 내가 했던 거를 정확하게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공동의 목표가 뭐였는데 내가 이 역할을 했는지를 딱딱 써주지 않으면 이게 되게 그냥 팀플레이, 뭐 그쵸. 그냥 동아리 활동 네.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가 어떤 거였는지 정확하게 설정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그런 그 프로세스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2번하고 3번이 그 우리 지원자들의 일단 경험을 물어보는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네. 소재를 선택하는 게 일단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공채 시즌이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소 요청을 많이 하고 또 학교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요 소재를 좀 제대로 매치 못 시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채용 시장 자체가 일단 직무 역량을 많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요 두 가지의 항목에서 어떤 대학생활 기준으로 어떤 소재를 일단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소재 선택에 있어서 일단 하나 정도는 정말 내가 지원하는 직무하고 좀 관련성이 높은 그런 그 경험. 네네.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뭐 대학생 입장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는 평가할 때 지원자의 어떤 재현성,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 네네. 비슷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피자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피자 전문 셰프를 이제 채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선 가장 좋은 건 피자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보니까 2명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은 스파게티 만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빈대떡 만든 사람이다.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둘 중에 그럼 누구 채용하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의외로 빈대떡 만든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식재하지 않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리 방법도 다를 그렇죠. 거고요. 조리 방법 다르고 그러니까 파스타를 만들어 본 사람은 그래도 이탈리안 음식이니까 거기에 쓰는 식재재라던가 네. 요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파스타 만들어 본 사람은 올리브 기름이나 치즈를 써봤지만 네네. 빈대떡 만든 사람은 참기름과 부침가루. 그렇죠. 부침가루를 썼기 때문에 이게 소재에 대한 특성이 다르니까 그 요리에 대한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좀 경험성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관련돼서는 프로젝트 경험이 하나 정도 꼭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싶고 그 네. 프로젝트 경험이 항상 또 갈등 얘기하지 말고 그때 했던 그 연구 과제나 고민거리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하나는 뭐 인성적인 부분으로 네. 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항목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갖춘, 그러니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라고 하는지 정의를 네. 하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직무 역량. 그러니까 사실 4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심 역량은 이건 직무 역량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네. 그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가까운 일들을 했던 네네. 경험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턴이 됐든 그렇죠. 그죠? 네. 그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했던 비슷한 일들을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조금씩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일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물어볼 얘기도 많아질 거고 그 네. 회사는 어땠는지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런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네. 인턴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유효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 3번은 그렇게 이제 그 스토리텔링 소재를 잘 잡아서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스토리텔링 자소 작성 구조는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스타일 구조로 하고 설득형 마무리하고 제목도 다시고 뭐 이런 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혹시라도 만약에 요 KT 방송만 처음 들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그 예전에 방송했던 그 주간 자소서 그거 보시면 그 스토리텔링 자소서 구조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한 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쪽 방송도 같이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촬영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안 왔을 때 네. 촬영하신 것 중에 그 지원 동기랑 입사 후보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윤 쌤이 말씀하신 걸 굉장히 그냥 압축적으로 다 포함한
그 영상인 것 같아서 저 그 혼자 영상 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와, 맞아. 채팅창에 막 질문 엄청 들어오는데 정말요? 안 오시고 나 혼자 하고 제가 나 힘들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방송 혼자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방송 참고하시면 정말 네네. 모든 자기소개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KT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인데요. 네. 이제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식기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필요 역량을 2개나 3개 정도를 먼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담당자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장, 그 현황 조사 분석 능력, 그다음에 또 뭐 기획력,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니면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해당 직무는 요런 일을 하는데 요 일에 필요한 능력을 한 2개나 3개 정도를 제시하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조사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이제 소제목으로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한 2-3줄 정도로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뭐 만약에 2개였다. 2개를 딱 제시한 것 중에 만약에 시장 조사 분석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소제목을 시장 조사 분석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뭐 전공 과목은 뭐 어떤 걸 들었고 그다음에 뭐 수업은 뭐 자격증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뭐 어떤 걸 취득했고 그다음에 학교 프로젝트에서는 관련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800자 정도 되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긴 하지만 그 업무와 직무와 관련된 그 외부 교육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자격증 과정 네, 혹은 이제 그 외부 과정들 네. 그런 것들을 수학하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싹 그렇죠. 정리만 한다라고 하면 네, 네. 사실은 4번 항목은 충분히 또 채울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쌤이 말씀하신 외부 교육 중에 네. 그 고용 디딤돌 같은 거 친구들이 좀 많이 듣는 편인데 KT도 아마 제가 알기로 있어요. 고용 디딤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들었던 친구들은 상당히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SK텔레콤 고용 디딤돌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SKT에 갔다 왔다. 크게 문제가 근데 되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SK인 것 같아요. SKT 죠. 그렇죠. 그래서 SKT가 잘 돼 있다고 또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KT 고용 디딤돌을 갔다 온 친구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이나 SK그룹의 그 고용 디딤돌이 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 갔던 친구들 꽤 많을 것 같고 방송 듣는 친구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KT에 지원하지만 SK 갔다 왔다. 그것도 뭐 네, 그게 괜찮을 뭐 것 같은데. 사실은 그 SKT에 대한 로열티 때문에 이제 그렇죠. SKT를 지원한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담당자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네. 그 학습 과정으로 그쪽에 다녀온 거니까 그렇게 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그 쭉 한번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핵심 포인트는 뭐 별로 노멀한 그런 어렵지 않은 자소서인 것 같다. 네. 1번하고 4번이 뭐 지원 동기와 포부라고 하면 2번, 3번이 또 가장 많이 등장했고 우리가 많이 써봤던 그런 도전 정신과 팀워크를 물어보는 스토리텔링 구조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 통신 산업이나 KT의 현황을 좀 면밀히 분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는 게 성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적코리아 TV에서 하는 그 김나연 선생님 네. 방송 같은 그런 이제 최근 네. 이슈들을 다루는 그렇죠. 그런 컨텐츠들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 분석 자료집 같은 거를 이제 그렇죠. 사설에서 이제 네.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네.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물론 업데이트가 된 자료도 있겠지만 네네. 참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뭐 재무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자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구글에다가 그냥 KT만 검색해도 사실 최근 자료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쵸. 신사업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그 찾아보면 잡코리아에서도 그 여러분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맞아요. 기업 분석 기업 분석 보고서가 있고요. 잡코리아에서 150개 대표 기업, 공기업 포함해서 그 기업 분석 자료가 있는데 KT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기업마다 목차가 1번부터 7번까지 돼 있는데 1번이 이제 그 KT는 뭐 어떤 사람을 뽑느냐라고 네네네. 해서 뭐 그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이런 거를 좀 설명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KT의 최신 트렌드, 그래서 사업 현황이나 시장 현황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꼭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알기로 잡코리아는 150개 이상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더 이상은 너무 많아서 안 한다. 대신 아까 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안 하는 기업들이 자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잡코리아 기업 분석 보고서 KT로 올라온 거 보니까 최근 업데이트가 3월 26일자로 그러니까요. 업데이트가 네, 됐어요.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